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을 모시고 정말 요즘 정말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겪으시는 생생한 이야기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집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예, 진짜 제가 봐도 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매물 나온 거 있다라고 그래서 연락해 보면은 뭐 벌써 이미 언더 컨트랙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자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미국 분들이 저희 집에 전화 와가지고 저희 집 내놓으라고 팔라고 막 이런 전화도 너무 많이 받고, 요즘 왜 이렇게 집이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요즘에는 팔 집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집을 구입하려는 많은 바이어들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마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집을 못 구한다는 그런 것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돈이 있는 상황인데도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걸까요? 네, 올해 저희가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2020년도 마켓 동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수요자는 끊임없이 마켓에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작년에도 하반기 때 들어갔을 때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을 마감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견을 했었을 때 그 기존 주택일 경우 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셀러들께서 준비가 되셨을 때는 팔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네. 기존 주택의 매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그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접어들고 현격하게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됐고, 네. 2월에 들어서면서 공급량이 더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마켓이 한 달 한 달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일주가 다르게 빨리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마켓에 나온 집이 없는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에 여러 차례 이 비슷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심보다는 이제 이 서버반 지역으로, 교외 지역으로 나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집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은 지금 오히려 건축이 좀 안 되고 있거나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해주셨었거든요. 네. 예, 요즘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풀릴 기미가 전혀 없나 보죠.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기존 주택일 경우 네. 왜 셀러들이 마켓에 집을 안 내놓고 있는가? 그렇죠. 네. 셀러들이 집을 마켓에 내놔야지 어느 정도 공급량이 돌아갈 텐데, 네. 지금 작년 하반기 때보다 더 지금 그 리스팅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코로나 백신 이후로 집을 내놓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계획을 했던 셀러들이 1월, 2월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일단은 그 우리가 어포러블한 그러한 가격대의 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어느 정도 중이나 그 상의 어떤 퀄리티의 집, 네.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집들 역시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의 마음이 안 파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고, 네. 대부분의 집주인들의 생각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집값 상승률로 인해서 부자가 된 느낌이 있다라는 설문조사에서 5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애거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실상으로 조지아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 전역이 다 네. 똑같은 건데, 아, 특히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뭐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애거리 상승이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지금 팔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완전한 슈퍼셀러 마켓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
내 집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새 집으로 이사를 갈라 해도 당장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고, 그리고 내 집을 팔려고 해도 일단은 팔고 나서는 집 사기가 힘드니까 네. 먼저 집을 골라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새 집들 자체들도 이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당장 마켓에 나가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또 디벨로핑 코스트가 상승함으로써 신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내가 팔고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막상 마켓에 나가서 보니 또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셀러들이 일단은 갖고 있는 집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네. 오히려 이거를 내가 더 힙해서 네. 좋은 조건에서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셀러분들, 네. 오너분들께서는 일단은 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안 팔고 큰 집으로 간다는 거죠. 아, 렌트를 하고요? 예, 렌트를 줄 수 있으면 렌트를 하고, 아, 그렇지 네. 않은 경우라도 네. 어떤 경우든지 그 집을 킵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저가의 집들도 마켓에 나오기가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간이나 또는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그런 오너들도 네. 리파이낸스를 해서 오히려 낮춰버리면 모게지 페이먼트 자체가 낮아지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조건에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보유를 하면서 네.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 1월, 2월을 거쳐오면서 오히려 마켓에 나온 집이 더 줄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달에 강추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네. 그러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78%가 리스팅 수가 줄은 거예요. 아. 오히려 팔고자 하지 않는 거죠. 일단 네. 추우니까. 예. 이제 그런 영향도 있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마켓에 머무르고 있는 바이어들이나 네.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새로이 집을 장만을 하려고 또 마켓에 지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바이어들이. 네네. 이자가 아직은 싸니까. 네. 그런데 기존 주택에서는 엄청난 비린 경쟁이란 말이죠. 네. 물건이 매물이 하나 나오면은 오퍼가 20개, 30개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와. 예, 그런데 중저가 집 같은 경우에는 캐시 오퍼를 넣는 바이어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나만 오. 캐시 오퍼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특히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엔트리 레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네. 웬만한 인베스터들 같은 경우는 캐시 오퍼를 많이 한단 말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캐시 오퍼고 거기에 내가 몇만 불을 더해서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그 집이 내 집 된다는 보장이 없는 마켓이라는 거예요. 현재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린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그 집을 내가 쟁취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돈 더 낼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 네. 네. 어프레이즈를 안 나와도 나는 산다. 네. 물론 이제 캐시 오퍼는 살 수 있지만은 네. 융자를 받아 사는 경우라도 이제는 캐시 오퍼와 같은 네. 그러한 조건의 오퍼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켓이라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네.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새 집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인 경우에서 네. 빌더들이 집을 마켓에 계속 릴리즈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계속 지어주고 그래야죠. 랏을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신규 주택에서는 역으로 작년에 비해서 빌더들이 랏을 빨리빨리 릴리즈 하지를 않아요. 장사해야 될 텐데 왜 안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 그 하반기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 네.
보통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1차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럼 1차 분양에서 뭐 20채가 나가면 곧바로 또 2차 분양을 해요. 네. 가격을 좀 올려서. 네네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들어가면서 노벰버, 디셈버로 들어가면서 1차 분양을 끝나고 네. 2차 분양을 곧바로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오. 예, 2차 분양을 오픈을 할 때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차 분양을 내놓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바이어들은 계속해서 마켓에서 머무르고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네. 기존 주택에서 막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신규 주택을 사서 가려고 했더니 네. 신규 주택도 기다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부 다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다음 낫이 릴리즈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이어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네. 또 새로운 바이어들이 나오는 거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집 짓는 분들은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팔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왜 그분들이 또 그렇게 2차, 3차 이 세일즈를 자꾸 늦추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분들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네. 일단 작년에 2020년도에 네. 현격하게 목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 작년 4월 달에 그 목재 가격이 125% 올랐고 또 작년 하반기 때 17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빌더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바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프리세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땅에서 계약을 다 마치고 그러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또 7개월 걸리잖아요. 네. 그럼 짓는 동안에 목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빌더 마진이 적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빌더들이 2020년도에 빌더 마진이 네. 7%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거밖에 안 됐대요. 네. 보통은 우리가 20%를 네. 잡고 들어가는데 빌더 네. 마진이 예. 거기에서 짓는 동안에 그 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빌더 마진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는 2020년도에는 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네. 빌더들이 계속 오픈했단 말이에요. 작년 중반기하고 하반기 넘어갈 때만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오버셀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2020년도에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네. 너무 빨리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음 차 분양을 오픈하고 다음 차 분양을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네. 짓고 있는 건 얼마 안 됐는데 맨 땅들이 많은데 네. 그게 다 팔린 거거든요. 그건 아직 그 퍼밋 같은 거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팔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2020년도에 팔아야 되는 양에서 네. 2021년도 양까지 거의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버할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빌더들이 2021년 1월 지나고 2월 지나가면서 현격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음 차에 분양을 오픈을 할 때 텀을 둔다는 거.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머티리얼 코스트 상승도 있지만은 디벨로핑 코스트도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오버셀링한 이유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캡이 생긴 거예요. 빌더 캡이.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빌더마다 틀린데요. 네. 규모가 중간 정도나 좀 작은 정도의 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에 한 커뮤니티에서 팔리는 그 수를 네. 제한을 시키는 거죠. 뭐 한 달에 8채, 네. 한 달에 10채, 네. 또 더 적은 빌더는 뭐 6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는 80명, 90명인데 그 사람들 기다려도 어차피 다음 라스 분양할 때는 8개에서 10개밖에 분양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쌓여있는 바이어 그 리스트 중에서 그 부분밖에는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공급량은 부족한 상태로 올해는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진로우하고 레드핀 그 플랫폼에서 예측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저희도 올해는 2021년도에는 기존 주택일 경우는 팔려고 계획을 했던 그 집 주인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CFT 관계로 미뤄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그러한 계획을 실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빌더들도
올해 하반기 때는 더 많은 새로운 커뮤니티가 그 허가 건수가 이제는 자유로워지면서 네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캡이 설정이 됐다 하셨는데 그 캡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빌더가요. 아, 빌더 스스로가 정할 때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6개만 팔겠다, 10개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와,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문제네요. 네, 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어떤 빌더들은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들이 타주에서 참 많이 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많이 오긴 하지만은 네. 워낙 인구 유입이 많고 조지아 스테이트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주택 가격은 싼 부분이 있는데 네. 렌트가 의외로 비싼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인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이런 임대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싸니까 더 네. 많이 몰리잖아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렌트를 내가 놓고 싶은데 내가 이 집을 사서 이 집을 렌트를 놓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HOA라는 네, 규정이 거에서 있으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렌트를 못 놓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빌더 팔리시가 생겼어요. 음. 그게 뭐냐면은 HOA 자체는 렌트를 못 놓게 하는 규약이 없어요. 네. No rental restriction인데도 불구하고 네. 빌더 팔리시로 오너 아큐펀시한테만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거기는 인베스터들도 살 수 있고 네. 오너 아큐펀시 바이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인데 불구하고 네. 워낙에 퍼스트타임 홈 바이어라든지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이 네. 이런 경쟁 마켓에서 자꾸 밀리니까 네. 네. 인베스터들의 자본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기존 주택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음. 신규 주택 살려고 하니까는 웨이팅리스트도 올려놓는데 음. 그런데 그것도 그 순서대로 가니까는 아무리 올려놔도 내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저가 주택일 경우 특히 새집 단지에서는 아예 빌더가 인베스터들은 안 팔겠다. 오. 그런 팔리시가 작년 하반기 때 노벰버 디셈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올해 들어서 1월 지나서 2월 정도에는 그러한 빌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베스터들이 그냥 막 그 웃돈 주고 건물 사겠다고 해버리면은 그 지역의 집값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현상만 생기니까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따지고 보면은 버블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신규 주택으로 가려는 그 바이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 주택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비딩 경쟁이 너무 싫어서 신규 주택으로 많이 갔었던 경우였는데 네. 신규 주택 그래서 작년에는 하반기 때는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신규 주택은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무주택자든 뭐 다운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보통 빌더들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first come, first first buy buy, 식으로 갔기 때문에 네. 누구는 캐시니까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기존 주택에서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는 이러한 그 first home buyer들이라든지 또는 무주택자들은 신규 주택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바이어들이 그렇게 밀리니까 신규 주택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서는 물건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웨이팅리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커뮤니티를 뉴홈 커뮤니티를 가셔도 당장에 내가 가서 내가 사고 싶은데 지금 계약을 해도 지어지는 거는 올해 말 정도 지어지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빌더를 가도 어떤 커뮤니티를 가셔도 대부분의 빌더들이 지금은 팔 수 있는 랏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온 세일이에요. 분양 중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도 저희가 바빴는데 네. 쇼잉을 하러 뉴홈 커뮤니티를 가도 모델하우스로 가면은 차가 질비하게 있어요. 파킹이. 네. 다 집을 살려는 바이어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 역시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 뭐냐면은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더 캡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달 기다려서 웨이팅리스트를 올려놓고 음. 그 다음에 뭐 10개를 오픈한다. 그러면은 24시간이면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계약이. 음. 그러면은 한 달 기다리고 24시간이면 컨트롤 끝나고. 그러면 또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이거야말로 정말 부동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어른들께서. 네. 야, 돈이 없지 집이 없냐?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정말 그래요. 집이 없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으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네. 아, 이거 집을 왜 사고 싶은데, 네. 왜 자꾸 집이 없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 왜 진로우닷컴이라든가 뭐 레드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판다고 내놓은 집들 리스트가 막 보이잖아요. 파는 집 많은데 그렇게 길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for sale 해가지고 간판 꽂아놓은 집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는 집 많은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손님들께서도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게, 진로나 레드핀 이런 데서 보셔도 집이 몇 채가 안 나오네요. 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갔어요, 벌써? 네. 오. 그리고 오늘 봤는데 내일 모레 보니까 더 펜딩으로 뜨네요. 언더 오. 컨트랙이네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 계속 모니터를 하세요. 에브리데이. 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게 점점 마켓에 나온 집이 없어요. 또 그렇게 직접 이렇게 알아보고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몇 분의 바이어 분들께서는 그러한 동향 자체를 빨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네. 나 지금 빨리 집 사야 돼요. 나 지금 4월 말까지 나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 비린 경쟁에서 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죠. 4월 말까지 뭐 이사를 하실 것 같으면은 네. 리셀 홈에서 네. 기존 주택에서 비린 경쟁에서 이겨야지 네. 그나마 내가 4월 말에 그 집에 이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개런티가 없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봉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런 그 스트레스가 네. 많은 현재 그런 마켓인데요. 이럴 네. 때일수록 현 마켓 동향에 주시를 하시고 음. 그리고 현 마켓 동향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에이전트 분을 꼭 선임하셔서 네. 차곡차곡 왜 급할수록 우리가 더 그 차분하게 가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마켓은 내가 급하다고 해서 빨리 집이 구해지는 그런 마켓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동향을 많이 알고 있는 에이전트분하고 협력하셔서 집을 차곡차곡 차분하게 구입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말씀 들으면서 사실 지금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집이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이 팔려야 돈을 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에이전트 분들은. 네. 근데 거래가 없으면은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저희도 그래요. 지금 뭐 작년에도 엄청 바빴지만,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마켓은, 저희가 그러니까는 한 번 일할 거를 5번, 6번 일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일의 네.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는 급변하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동향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바르고 빠른 방향으로 이끌어들이기가 힘든 마켓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더 해야 되는 마켓이고, 음. 그리고 일부 부동산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경우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간다면, 아마 미국에 있는 50% 이상의 에이전이 이 필드를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쉽게 예사롭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상황이 네. 이 정도로 매물이 없다고 하면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네. 완전히 슈퍼셀러 마켓인데 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에이전트 분들께서 많이 수고가 많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실화한 통계가 뭐냐면요. 네. 지난 2월에 US, 미국에 있는 인벤토리 양이 0.9만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도 채 못 견디는 인벤토리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1월에도 엄청나게 공급량이 작았단 말이에요. 네. 인벤토리가. 네. 그때는 1.1만 쓰였어요. 네. 한 달하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것도 물량이었는데. 굉장히 적은 건데. 지금은 이제는 한 달도 안 되는 물량 가지고 음. 많은 바이어들이 거기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인벤토리 양이 6개월 정도 있는 그런 분량을 우리가 밸런스 마켓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6개월? 네.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다 셀러 마켓이었어요. 네. 2019년 셀러 마켓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셀러 마켓이었고, 그때도 뭐 다 멀티플 오퍼였죠. 네네. 그리고 2020년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왔는데,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셀러 마켓 중에서도 그래도 3, 4개월 정도의 인벤토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셀러 마켓을 경험하고 거기서도 또 비딩 경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한 달도 안 되는 인벤토리 양으로 비딩 경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치열한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 들으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슈퍼셀러 마켓이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지금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는 시장의 원리를 움직여지는 건데요. 네. 근데 또 한쪽으로는 그 셀러 사이드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았던 집들. 그럼 사실은 셀러들은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놓으면 팔릴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에서 네. 내가 가장 원하는 조건에서 집 팔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가 셀러한테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지금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시나 보죠? 네. 어느 정도 공급량이 풀리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네. 지금처럼 집을 구하기 힘든 마켓에서 집을 팔려고 계획했던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에 집을 한번 팔려고 내놨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이 안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팔려는 계획을 적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 어딘가에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옮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파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좋은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험이 많은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김효지 부동산을 추천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서 좋은 에이전트들한테 상담을 좀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집 구하시는 분들은 좋은 집 구하셔야 될 테니까 예, 그렇게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주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신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